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 이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숙종시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남도의 작은 마을. 봄비가 내리는 어스름한 새벽녘. 강태웅은 늘 그랬듯 작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34세 나이에도 아직 혼자 사는 그는 마을에서 가장 정직하고 부지런한 어부로 알려져 있었지요. 오늘도 하늘이 도와주시는군요. 강태웅은 물 위에 떠오르는 안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안개 사이로 무언가 강물에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커다란 나뭇가지인 줄 알았으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잖아. 강태웅은 재빨리 노를 저어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물에 빠진 이는 50여세의 중년 남자였는데 깊은 곳으로 잠겨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남자를 끌어올렸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십니까?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강태웅이 인공호흡을 시도하자 남자는 기침과 함께 물을 토해내며 겨우 눈을 떴습니다. 살려주셨군요. 약한 목소리로 말하는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그의 눈빛에는 비상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계시네요. 제 이름은 강태웅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중년 남자는 강태웅의 배에 실려 기운을 차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민호라고 하오. 침양리에서 온 의원이지요. 밤중에 급한 환자를 보러 가다가 강을 건너는 중에 사고가 있었어. 민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언가 더 있는 듯 했으나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 초라한 집이지만 우선 몸을 말리시고 쉬셔야겠습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민호는 감사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웅은 그를 업고 자신의 작은 초가로 향했습니다. 강태웅의 집은 초라했지만 청결했습니다. 그는 민호에게 마른 옷을 내어주고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태웅공, 내가 보니 자네는 천성이 착한 사람인 것 같구려. 물고기를 잡아도 암컷은 놓아주고 나 같은 낯선이도 망설임 없이 구해주었소. 강태웅은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암컷 물고기를 놓아주는 것도 내년에 더 많은 고기가 있기를 바라서일 뿐이지요. 민호는 그의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강태웅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자네 손을 보니 어부의 손 같지 않구려. 혹시 글 공부를 한 적이 있나? 강태웅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눈이 밝으십니다. 부모님 생전에 서당에서 글을 배웠지요.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생계를 위해 어부가 되었습니다. 민호의 눈에 기쁨이 어렸습니다. 하늘이 나를 도우려 하시는구나. 태웅공, 나에게 제안이 있어. 내가 자네를 제자로 삼고 의술을 가르치고 싶소. 자네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진 이가 의술을 익힌다면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것이요. 강태웅은 민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저 같은 배우지 못한 어부가 무슨. 걱정 말게. 자네는 이미 배움에 기초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네의 착한 마음이요. 의원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네. 민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나에게는 슬아의 딸이 하나 있어. 이름은 연화라고 하는데 올해 18이라 혼기가 찼소. 내가 자네의 인품을 보니 내 사위로 삼고 싶은 마음이 드는구려. 강태웅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단 하루 만에 자신의 운명이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히 선생님 댁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라. 세상에는 공명과 부귀를 좇는 사람은 많지만 자네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는 드물다네. 내 딸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오. 민호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강태웅은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틀 후 민호를 따라 침양리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침양리는 산자락에 자리한 부유한 마을이었습니다. 민호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으로 그가 이 지역에서 명망 높은 의원임을 짐작해 했습니다.
여보, 나 돌아왔소. 민호가 대문을 열고 외쳤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마당에서 일하던 하녀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대감님, 어머나 살아계셨군요. 부인께서는 나리께서 돌아가셨다고. 마을 사람들이 강에서 며칠을 찾았지만 시신조차 발견하지 못했다고. 민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랬단 말이오? 내 처는 어디 있소? 부인께서는 지금 나리의 사촌 정한수 나리와 함께 계십니다. 상의를 드리고 있다고. 민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강태웅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웅공 이상하지 않소? 내가 실종된 지 고작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 처가 벌써 내 사촌과 상의를 하고 있다니. 그들이 안채로 들어서자 안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소리 없이 방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중년 여인과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가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내, 당신의 남편이 돌아왔소. 민호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살아 돌아온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인가? 아니면 내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던 것인가? 정한수라는 남자가 황급히 일어나 민호에게 절을 했습니다. 사촌 형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지 형수님의 슬픔을 위로하러 왔을 뿐입니다. 민호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한수,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다. 이제 돌아가거라. 정한수는 안색이 좋지 않은 채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호의 아내 윤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정말 살아 돌아오셨군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지 않고 강태웅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강태웅 공이시오. 내가 강에 빠졌을 때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자 앞으로 우리 집의 사위가 될 분이시오. 윤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위라고요? 그렇소. 연화에게 좋은 짝이 될 것이오. 아, 연화는 어디 있소? 연화는 약초를 캐러 산에 갔습니다. 곧 돌아올 것입니다. 그날 저녁 연화가 돌아왔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귀환에 기뻐했지만 강태웅이라는 낯선 남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특히 그가 자신의 미래 남편이 될 것이라는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강태웅은 처마 밑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그 남자를 정말 사위로 삼을 생각이세요? 연화는 이미 정한수 나리의 아들인 정도령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집어두시오. 정씨 가문과는 절대 혼인할 수 없소. 그들은. 민호의 말은 그것으로 끝났고 강태웅은 더 이상 엿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태웅은 민호의 지도 아래 의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평범한 시골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실에서도 인정받은 명의였으며 특히 독특한 치료법으로 유명했습니다. 태웅아, 오늘은 내 의술의 핵심인 붉은 연꽃 치료법에 대해 가르쳐주겠다. 민호는 강태웅을 데리고 집 뒤편에 있는 연못으로 갔습니다. 연못에는 붉은 연꽃이 가득 피어 있었는데 그 붉기가 마치 선혈과도 같았습니다. 이 붉은 연꽃은 100년에 한 번 피는 귀한 것이다. 이 꽃의 꽃잎, 줄기, 뿌리 모두 약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에 있는 심이다. 민호는 한 송이의 연꽃을 따서 그 중심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심에는 강력한 생명력이 담겨 있다. 이것으로 만든 약은 거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지. 하지만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태웅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약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 이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 자신의 생명력을 연꽃에 불어넣어야지. 환자 한 명을 완전히 치료할 때마다 의원의 수명이 줄어든다. 강태웅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살린 사람이 100여 명. 그만큼 내 수명도 줄어들었지. 민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렇게 자신을 희생해가며 다른 이를 살리시다니. 이것이 진정한 의원의 길이다.
남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더 숭고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강태용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붉은 연꽃의 비밀과 약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치료법은 우리 가문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비밀이다. 그리고 이제 너에게 전하려 한다. 그날 이후 강태용은 더욱 열심히 의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그를 피했고 부인 윤씨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에는 적이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태용은 우연히 정원에서 연화와 한 젊은 남자가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너의 아버님이 나의 집안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지? 도령님,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님은 정씨 가문에 대해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까지 막을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든 너의 아버님을 설득할 방법을 찾을게. 강태용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는 연화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민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민호는 강태용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용아, 나는 내일 멀리 남쪽 마을로 가야 한다. 왕의 친척이 중병에 걸려 나를 부르셨다. 아마 열흘 정도 걸릴 것이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여기 남아 연화를 지켜주어야 한다. 그리고 민호는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내 아내와 정한수를 주시해 주길 바란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는다. 강태용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출발했습니다. 그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밤 강태용은 민호의 침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윤씨와 정한수가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번엔 꼭 성공할 거예요. 그 노인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 함께할 수 없어요. 걱정 마시오. 내가 이번에는 더 확실한 방법을 준비했소. 그가 돌아오면. 강태용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민호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의 대화에서 민호가 강에 빠진 것도 사고가 아니라 정한수의 계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태용은 즉시 민호가 간 마을로 달려가 그를 경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연화와 마주쳤습니다. 태용 오빠, 이 밤에 어디 가시려고요? 강태용은 순간 망설였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연화 아가씨, 당신의 어머니와 정한수 나리가 선생님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내가 지금 바로 가서 그분을 구해야 하오. 연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럴 리가 없어요. 직접 들었소. 그들이 선생님을 강에 빠뜨린 것도 우연이 아니었소.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는 절대... 미안하오, 연화 아가씨. 하지만 난 가야 하오. 강태용이 몸을 돌리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정한수가 그의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놈, 우리 계획을 방해할 순 없지. 연화는 충격에 빠져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용이 깨어났을 때 그는 어두운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단단히 묶여 있었고 옆에는 또 다른 사람이 묶여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가 물었을 때 옆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민호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여기에? 태용아,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나는 돌아오는 길에 정한수의 부하들에게 붙잡혔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민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두 내 불찰이었다. 윤 씨가 이럴 줄은. 선생님, 정한수 나리와 어떤 원한이 있으신 건가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와 정한수는 같은 스승 밑에서 의술을 배웠지. 그러나 그는 금지된 인체 실험에 손을 대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게 되어 스승님께 고했고 결국 그는 문화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그가 복수하려는 것인가요?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내 붉은 연꽃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한다. 그 약으로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고 싶어 하지. 하지만 그 약은 자신을 희생해 남을 살리는 사람만이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리고 정한수와 윤 씨가 들어왔습니다. 오, 우리의 귀한 손님들이 깨어나셨군. 정한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수, 이러면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너는 결국 그 비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정한수는 웃기만 했습니다. 형님, 이미 늦었소. 내가 형님의 일기장을 찾았소. 붉은 연꽃의 비밀이 모두 적혀 있더군. 이제 나는 그 약을 만들 수 있어.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그 약이 가진 진정한 대가를. 윤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세요. 당신의 연꽃을 정한수 나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 편해질 수 있어요. 윤 씨, 당신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이오? 우리는 20년을 함께 살았소. 20년. 그동안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만 생각했죠. 당신의 환자들, 당신의 약. 저와 연화는 언제나 뒷전이었어요. 민호는 슬픈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소? 내가 그토록 당신을 소홀히 했소.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외로웠어요. 그 순간 창고 문이 다시 열리며 연화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연화는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도령의 아버님, 왜 우리 아버지를 묶어두신 거예요? 정한수는 당황했습니다. 연화야, 이것은 어른들의 일이니 넌 돌아가거라.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어머니와 당신이 아버지를 해치려고 한 건가요? 윤 씨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화야, 네가 정도령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연화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는 그런 식으로 행복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갑자기 창고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명의 관군들이 창고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의 지휘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한수, 나오시오. 왕명으로 체포하러 왔소. 정한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관군들은 정한수와 윤 씨를 체포했습니다. 민호와 강태웅은 풀려났고 연화는 아버지에게 울며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호는 딸을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연화야, 넌 아무 잘못이 없다.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정한수는 오래전부터 금지된 인체 실험을 계속해왔으며 이를 눈치챈 왕실의 의관이 관군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강태웅이 의식을 잃은 후 연화가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이 의관에게 급히 편지를 보냈고 그것이 그들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정한수는 감옥에 갇혔고 윤 씨는 민호의 관용으로 집에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아내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연화를 위해 그녀를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정도령에 대한 연화의 마음은 완전히 식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해치려 했던 사람의 아들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화는 오히려 강태웅의 진실된 마음과 용기에 감동하여 그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마을에 큰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고 민호와 강태웅은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병은 점점 더 심해졌고 민호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웅아, 이제는 붉은 연꽃의 약을 써야 할 때가 왔다. 민호는 연못에서 가장 붉은 연꽃을 골라 자신의 피를 몇 방울 떨어뜨리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연꽃은 더욱 선명한 붉은색으로 빛났고 민호는 그것으로 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약은 내 생명력을 담고 있다. 이것으로 중증 환자 20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강태웅은 스승의 희생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생님, 그만큼의 생명력을 내어주시면 선생님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민호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내 수명이 그만큼 줄어들 뿐이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나는 이미 오래 살았고 많은 사람을 구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테니 그 전에 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을 주고 싶을 뿐이다. 강태웅과 민호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환자들에게 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약을 먹은 환자들은 신기하게도 금세 회복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약을 다 나누어 준 후 민호의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그의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졌습니다. 강태웅은 민호를 부축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걱정 마라, 태웅아. 이건 예상했던 일이다. 다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생명력을 소모한 것 같구나. 연아와 윤 씨는 민호의 상태에 크게 놀랐습니다. 특히 윤 씨는 남편의 몸이 급격히 쇠약해진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희생을 하고 있었다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건지.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우리는 아직 함께할 시간이 있어. 그러나 민호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약해졌고 결국 침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강태웅은 스승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강태웅은 민호의 의서를 뒤적이다가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연꽃의 생명력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질 수 있다. 다만 이는 자발적인 희생으로만 가능하며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사이에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한다. 강태웅은 즉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력 일부를 민호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연못으로 나간 강태웅은 가장 아름다운 붉은 연꽃을 따서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떨어뜨렸습니다. 스승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제 생명력을 나누어 드립니다. 연꽃이 그의 피를 흡수하자 강태웅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그는 연꽃을 들고 민호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웅아,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민호는 강태웅이 들고 온 연꽃을 보고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 젊고 제 생명력의 일부를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민호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태웅은 연꽃으로 차를 우려내어 민호에게 드렸고 민호는 그것을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민호의 안색이 곧 좋아졌고 그의 손에 다시 힘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신기하군. 내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이 느껴진다. 강태웅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자신의 몸이 갑자기 나이 든 것처럼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에는 서리가 내린 듯 몇 가닥의 흰머리가 생겨났고 눈가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연화는 이 모든 상황을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태웅의 희생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자신도 모르게 그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지만 강태웅은 자신의 생명력이 줄어든 영향으로 쉽게 피로해지고 종종 기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변화를 숨기려 했고 계속해서 열심히 의술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강태웅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태웅 오빠, 들어가도 될까요? 연화 아가씨, 어서 오세요. 연화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강태웅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본 것을 알고 있어요. 강태웅은 놀란 듯 보였지만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랬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왜 그런 희생을 하셨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선생님은 저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가난한 어부로 홀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연화 아가씨를 만난 것. 강태웅은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 때문에 억지로 약혼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당신의 진심과 용기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연화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웅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 아가씨, 제가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때부터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알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아, 미안하구나. 방해를 했군. 민호는 웃으며 물러서려 했지만 강태웅이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선생님, 들어오세요. 연화 아가씨와 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거 참 다행이구나. 나는 늘 너희 둘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태웅아, 네가 내 딸에게 어울리는 가장 훌륭한 남편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한 달 후 마을에서는 강태웅과 연화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 주었고 특히 민호가 붉은 연꽃으로 치료해 준 환자들은 더욱 기쁜 마음으로 이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결혼 후 강태웅은 민호의 조수로서 본격적으로 의원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고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뛰어났습니다. 환자들은 그의 따뜻한 위로와 정성 어린 치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강태웅을 연못가로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웅아, 이제 네가 붉은 연꽃의 진정한 비밀을 알아야 할 때가 왔다. 민호는 붉은 연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 연꽃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신비한 힘이야. 우리는 이 꽃의 수호자로서 우리의 생명력을 나누어 사람들을 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 강태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 꽃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의 수명이 줄어든다면 그것이 바로 희생의 의미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연꽃에 또 다른 비밀이 있기 때문이지. 민호는 연꽃을 물에 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붉은 연꽃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의 수명은 줄어들지만 그것으로 인해 구한 사람들의 행복과 감사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와 행복이 우리에게 다른 형태의 생명력을 준다. 그것은 수명이 아닌 더 깊은 의미의 삶이다. 강태웅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항상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대하시고 그들의 마음까지 치료하시려 노력하셨군요. 그렇다. 단순히 육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치유할 때 진정한 의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비밀과 책임을 너에게 완전히 물려주려 한다. 민호는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강태웅에게 건넸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붉은색 연꽃 씨앗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연꽃의 씨앗이다. 이 씨앗은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우는데 그때 피는 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붉은 연꽃이다. 앞으로 네가 이 씨앗을 지키고 새로운 연꽃을 피워내야 할 것이다. 강태웅은 놀라움을 느끼며 두 손으로 씨앗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이 중요한 책임을 저에게 맡기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많은 사람들을 구하겠습니다. 민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기억하거라. 생명력을 나누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 희생으로 인한 기쁨과 보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강태웅은 이제 침양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와 연화 사이에는 귀여운 아들 민석이가 태어났고 가족은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민호는 세상을 떠나기 전 강태웅에게 모든 의술을 전수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정신은 강태웅을 통해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 씨도 남편에 대한 깊은 후회와 반성 속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강태웅은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미 반이 넘게 하얗게 변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외모는 40대 중반처럼 보였지만 실제 나이는 겨우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계셨군요. 연화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붉은 연꽃이 다시 피기 시작했어요. 강태웅은 연못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가 그에게 준 씨앗을 심은 연꽃들이 이제 붉은 꽃봉오리를 터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이제 새로운 치료가 가능해질 거야. 연화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보, 이미 너무 많은 생명력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제는 조금 쉬셔야 해요. 강태웅은 연화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그리고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해. 그때 5살 된 민석이가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마을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강태웅과 연화는 일어나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강태웅이 치료해준 환자들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의원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신 지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그는 5년 전 역병으로 죽을 뻔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의원님의 약으로 저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정성을 모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커다란 그림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마을 전체를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 가운데 강태웅과 연화, 민석이가 함께 서 있고 주변에는 그가 치료해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마을의 모든 사람이 조금씩 그렸습니다. 의원님이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듯 저희도 의원님께 저희의 마음을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강태웅은 깊은 감동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하얀 머리카락이 조금씩 원래의 검은색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얼굴의 주름도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연화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강태웅도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귓가에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웅아, 기억하느냐? 붉은 연꽃의 진정한 비밀은 희생과 사랑의 순환이라고 했지. 네가 나눈 생명력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으로 다시 너에게 돌아오고 있다. 이제 강태웅은 이해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력을 희생하여 사람들을 치료했고 그들의 감사와 행복이 다시 그에게 새로운 형태의 생명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붉은 연꽃의 진정한 순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저에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강태웅은 눈물을 머금은 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웅은 연화와 함께 달빛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기적 같았어요. 연화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몰랐던 붉은 연꽃의 진정한 비밀을 오늘 알게 되었어. 우리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면 그들의 행복과 감사가 다시 우리에게 생명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럼 여보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 그렇게 될 것 같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치료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누는 진심과 사랑이야. 그것이 진정한 치유를 가져오고 또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지. 연화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 여보를 도울게요.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을 도와요. 강태웅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태웅은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붉은 연꽃 치료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의 의술은 점점 더 발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치료를 할수록 그의 생명력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왕실에서 사자가 와서 강태웅을 불렀습니다. 임금님이 중병에 걸려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태웅은 즉시 궁으로 향했습니다.
궁에 도착한 강태웅은 임금님의 상태가 매우 위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붉은 연꽃, 약을 준비했습니다. 이 치료가 성공하면 그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왕을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모든 생명력을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강태웅은 깊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임금님을 치료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붉은 연꽃으로 특별한 약을 만들었고 임금님께 드렸습니다. 약을 드신 임금님은 놀랍게도 밤새 상태가 호전되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의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의술이로다. 그대는 진정 하늘이 내린 의원이로구나.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강태웅에게 큰 상을 내리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강태웅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점점 투명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의원은 왜 저렇게 되는 것인가? 임금님이 놀라서 물으셨을 때 강태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붉은 연꽃의 약은 제 생명력을 담아 만든 것입니다. 전하의 중병을 치료하기 위해 제가 가진 거의 모든 생명력을 바쳤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대가 나를 위해 그런 희생을, 빨리 그대를 구할 방도를 찾아라. 임금님의 명에 따라 모든 의관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강태웅의 상태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더 투명해져 갔고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연하와 민석은 급히 궁으로 불려왔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상태를 보고 눈물을 흘렸지만 강태웅은 오히려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울지마, 연하야. 나는 후회가 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고 많은 사람들을 구했어. 그것으로 충분해. 하지만 여보, 우리 가족은 어떡해요? 민석이는? 강태웅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석아, 이제 네가 붉은 연꽃의 새로운 수호자가 될 거야. 네 마음속에는 이미 그 씨앗이 자라고 있어.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능력으로 그들을 도와주렴. 이제 10살이 된 민석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용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궁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궁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태웅이 치료해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강태웅의 위급한 소식을 듣고 모여든 것입니다. 의원님을 살려주세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의 생명력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외침이 궁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임금님은 사람들의 간절함에 감동하여 그들을 궁 안으로 들이도록 명하셨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강태웅이 누워있는 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둘씩 강태웅 앞으로 나와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할 때마다 강태웅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제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저희 가족의 은인입니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가 이어질수록 강태웅의 몸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에 환한 빛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사람들에게서 나와 강태웅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태웅이 그들에게 나누어준 생명력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로다. 임금님이 감탄하셨습니다. 강태웅의 몸은 이제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왔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붉은 연꽃의 진정한 힘인가 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생명력이 그들의 사랑과 감사로 다시 저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임금님은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과인은 오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진정한 힘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강태웅, 그대는 이제부터 왕실의 수의로 임명하노라.
그리고 그대의 붉은 연꽃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궁 안에 특별한 연못을 만들도록 하겠다. 강태홍은 감사히 임금님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왕실의 의원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고 붉은 연꽃의 비밀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화와 민석이는 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이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원이 되기 위해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연화는 남편의 곁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강태훈과 연화는 함께 노년을 보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뒤를 이어 민석이와 그의 자손들이 붉은 연꽃의 전통을 이어갔고 그 희생과 사랑의 정신은 조선 땅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어딘가에 붉은 연꽃이 피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만 그 꽃이 보인다고 하지요. 붉은 연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라는 희생과 사랑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붉은 연꽃의 의원으로 알려진 강태홍의 이름은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었느냐에 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